반갑습니다. 이성진입니다.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을 퀀트적 관점, 펀더멘탈적 관점, 기술적 관점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9월 4일 미국 주식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주식이 뉴욕 시장에 상장된 AIG입니다. 원래 회사명은 어슈런트인데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전문 보험 회사입니다. S&P 500 안에 들고 있고요. 전문 보험 회사라고 하면 어떤 회사냐면 소비재 보험, 주택보험, 서비스 보험 등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우리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실손보험 이런 거랑 다르게 기업들이 어떤 자기들이 생산한 생산물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서 소비자들한테 배상을 해야 되거나 혹은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불안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면서 이 물건 나중에 잘못되면 저한테 배상해 주세요 라고 가입을 하는 그런 소비재 보험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보험사인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B2B 보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이제 애플이라든가 미국에서 2위인 T 플러스 회사, 여기서 이제 리퍼 제품을 어슈런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고장이 나면 사람들이 T 플러스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어슈런트한테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맡아서 휴대폰을 고쳐가지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관련 보험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렌트를 내는 세입자가 자기 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뭐 태풍 때문에 지붕이 뜯겼다든가 집이 불이 났다든가 할 때 집주인들이 보험을 적절하게 가입을 하지 않았음을 대비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따로 이 집에다가 드는 보험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매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중에서 글로벌 하우징,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택 관련 보험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가 소비재가 워낙에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3.8, 38억 이쯤 되는 이제 매출을 내고 있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이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비중이 제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 아까 소개드린 애플 케어나 T 플러스 관련된 소비재 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매출이 미국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규모가 크니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이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캐리할 수 있는 거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익 한번 보시겠습니다. AIG의 이익이 성장 중인지를 제가 이제 지난 10년치의 이익들을 긁어가지고 한번 퀀트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눈에 딱 들어오죠.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와리가리를 하다가 이제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한 5에서 6년 전부터 수직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재 보험이 굉장히 이익을 견조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주식을 심층 분석하는 부분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한번 제공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문제는 없는 부분이다. 과거이고 충분히 해소됐기 때문에 이익이 그 다음부터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이익 대비 가격이 어떠한지 궁금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분석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모멘텀 분석입니다. 모멘텀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이 이익이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니까 주가는 이만큼 더 올라야 돼 하고 다른 부분들을 모두 해석해주는 감정적인 부분 이 중 감정적인 부분이 모멘텀입니다. 그러면 계산하기가 쉽겠죠?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서 이익이 상승한 부분을 빼면 그것이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예전의 경우부터 한번 보실게요. 가격이 3.11배만큼 올랐습니다. 그때 EPS는 1.5배 상승을 했다면 모멘텀은 얼마인 거죠? 1.6배를 모멘텀이 끌어올린 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이 이만큼 끌어내려져야 한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
EPS가 3.9배 올랐는데 가격은 3.4배밖에 안 올랐다면 0.45 혹은 0.5배만큼 더 올라야 될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걸 지난 10년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다 해가지고 아까 이익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최근 5년에 집중하시면 되겠죠. 그때 주가와 이익 상승 퍼센트를 비교를 해봤을 때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2.9배, 1.9배, 1.6배, 1.2, 2.2배만큼 모멘텀이 남아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수치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가 퍼센트 빼기 EPS 성장 퍼센트이기 때문에 퍼센트끼리 뺀 거기 때문에 단순히 2.9배만큼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모멘텀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최근 5, 6년간의 그 기록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는 모멘텀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즉 이익 증가량을 가격 증가량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익이 이만큼 올랐는데 가격이 아직도 덜 올랐네. 즉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석 보시겠습니다. 연단위 PER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퍼라고도 부르죠. PER, 퍼라고 이제 저도 부를 텐데 이제 퍼를 연 단위로 더합니다. 즉 2023년의 퍼, 22년의 퍼, 21년의 퍼 쭉쭉쭉 해서 2011년의 퍼까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당시에 1년 평균 주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마다 이제 EPS 대 주가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EPS가 이거에 비해서 주가를 이만큼 쳐줬으니까 지금 EPS, 이거 분기별 EPS거든요. 그럼 연 단위로 4배 하면 연 단위 EPS가 나오겠죠. 그걸 지금 3.89니까 16 정도 되겠네요. 16의 EPS가 연간 EPS라고 치면 가격이 이만큼 돼야 돼 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 적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지난 EPS에 비해 올해 EPS를 대조를 해보면 지금 주가가 14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에서 6년간의 예상 가격이 전부 다 지금 주가보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거의 PER 지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PER 수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EPS 발표된 것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낮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과거 PER을 고렸을 때 현재 PER을 너무 싸게 쳐주고 있는 상태다. 즉, 더 오를 만하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단위 개별 PER 분석하셨으니까 이제 10년 평균 PER 한번 분석을 하셔야죠. 각 해마다의 분기별 EPS를 연말 걸로 산출합니다. 그럼 이렇게 EPS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때 연말에 주가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PER을 매년 계산을 합니다. 그걸 10년치 평균을 내봤더니 54더라 이거죠. 그럼 지금 분기 EPS가 3.89인데 그 PER을 곱하면 주가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213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당히 높죠. 이거 상당히 과장된 걸 수도 있긴 한데 왜냐면 분기 하나가 잘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PER을 50배를 쳐주고 있었다는 사실 평균적으로 그걸 지금 EPS에 곱해보면 그래도 213까지는 간다는 사실, 현재 주가는 140이라는 사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과거 10년의 평균 PER을 현재 이익 수준에 곱해봤을 때 현재보다 높은 가격이 되어야 한다. 즉, 더 오를 만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세 가지 분석을 모두 해봤을 때 전부 다 현재 가격에 비해서 미래 가격이 더 올라가야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죠. 이 세 관점을 종합했을 때 저는 퀀트적인 관점에서 현재 이 주식이 싼 편이다. 이익에 비해서 싼 편이다 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아하시는 기술적 분석 한번 해드려야죠.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봉을 보는 편이고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제가 배움을 받은 투자자는 스탠 와인스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세를 보는 투자자입니다. 이제 주봉을 보고요. 30주 평균 이평선을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로 오를 때부터 스테이지 2가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스테이지 3로 해서 스테이지 4부터는 다시 이평선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사이클론을 펼친 투자자예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자니까 기술적 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스탠 와인스타인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거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하면 적어도 실수는 하지 않더라고요. 현재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이 여기죠.
주봉이 30주 평균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 거래량, 그러니까 양봉일 때의 거래량이 10주 평균 거래량보다 큰 건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음봉일 때 거래량이 10주 평균 거래량보다 작죠. 빨간 것들. 그쵸? 이 파란 선이 이제 거래량이 10주 평균이거든요. 그거보다 양봉일 때 지금 큰 상태, 음봉일 때 작은 상태죠. 즉 상승 추세 형성 중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지금 이 주식을 사면 어쨌든 물결 자체는 상승 중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내가 잃을 확률, 즉 추세가 꺾일 확률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결과도 지금 이 주식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죠. 마지막으로 투자를 실행할 때 여러분 항상 매크로 한번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주식이 좋고 싼 상태여도 시장의 유동성이 빠지고 있으면 주가 떨어지는 경험 여러분들 다 하셨죠? 그때 애플도 빠지고 아마존도 빠지고 다 빠지잖아요. 그거 기업이 개별 주식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특히 저희 주식은 지금 S&P 500 안에 있으니까 그 인덱스의 주가를 스탠 와인스타인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지수의 주봉이 아까 그 사용했던 30주 평균 위에서 형성을 하고 있죠. 주봉이. 즉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지수의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를 실행을 해도 괜찮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정리드리겠습니다. Assurant AIG 이 주식에 대해서 현재 이 주식은 과거 기록을 봤을 때 지속적인 이익 성장세 중에 있고 현재 이익 대비 싼 가격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주식이 포함된 S&P 500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을 사시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정리를 공유드리고 분석을 공유드리는 것은 지금 사라,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보다 객관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정보를 공유드린다는 거에 목적이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진의 미국 주식 분석 2023년 9월 4일자 분석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